업무 보고 요즘에 하는데요. 신년 되면 대통령이 각 부처에 업무 보고 합니다. 옛날 같으면은 직접 찾아가거나 이렇게 또는 청와대 들어오거나 하지 않습니까? 비대면으로 국토부에 대한 업무 보고를 했는데 변창흠 장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국토교통부의 명운을 걸어라. 이번에 2월 4일 날 부동산 대책 나왔지 않습니까? 그 2월 4일 날 부동산 대책의 내용은 어제 방송한 정권 연장 싱크탱크에 보면 나옵니다. 그대로 다 정리를 해놨어요. 어쨌건 그 부동산에 대해서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봐주는데 정말 부동산 문제는 제일 나쁜 게 언론이고요. 부동산 가격을 지들이 올려요. 예. 자기들이 헤드라인으로. 이해 당사자니까. 그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놈들이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 부동산 가게 앞에다가 붙여놓은 허위 매물과 똑같은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번 국토교통부의 그 주택 보급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게 기존에 어떤 정부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도전이거든요. 국토부가 주택 공급에 대해서 시장에서 하는 역할이라는 건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시장 플레이어들이 우선이고 거기에서 공급이 안 되는 어떤 소형 뭐 주택이나 어떤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중심으로 보조적인 기능으로 진행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계획은 시장에서 본격적인 경쟁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기업들 그리고 그 부동산 시장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들도 분석을 못하는 거지. 숫자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뭐 결국에는 90만 호다, 뭐 누구는 70만 호다, 뭐 서울은 30만 호다, 뭐 이런 식으로 숫자만 이야기하고 있지. 그게 본질적으로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어떤 그림으로 안착될 것이다라는 건 아무도 이야기를 못 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본격적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시장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도전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지금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건데 저는 굉장히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 저도 드리고 싶었는데요. 완전히 게임의 룰을 바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는 어떤 심판관이나 관리자의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수도권도 역시 마찬가지고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것이 분명히 아니었단 말이죠. 공급은 충분했어요. 그런데 왜 집값은 계속 오르냐.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의 정책,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금까지 왔던 것이 수요 억제 정책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과 이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것을 뺏겠다 조세를 강화를 하게 되고 대출을 막는 방식으로 또 들어오는 것을 막게 되고 이런 방식들을 써왔는데 이것이 결국은 이 투기 세력과의 전쟁에서 얘네들이 너무 교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완전히 게임의 룰을 바꿔버리는데 그 룰을 바꾸는 게 1월 11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부동산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련하겠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교부는 이번에 오늘도 어딘가에 뉴스가 나와서 차관이 국교부는 이번에 아예 명운을 걸었다 얘기를 했거든요. 전쟁을 선포했어요. 사실 작년에도 전쟁을 선포했는데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게임의 룰을 바꾸고 어떻게 들어간다? 정부가 아예 플레이어로 뛰어들어 버리겠다. 공급을 직접 다 해버리겠다 하면서 2단계 공급 정책을 내놨는데요. 저도 오다가 그 얘기를 쭉 계속 방송을 봤는데 와 엄청나게 치밀하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건 이 투기 세력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 정책이 정말 치밀하게 잘 짜여져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저는 이거를 순간마다 홍보를 정말 잘해야 된다. 네. 쟤네들이 이 정책을 왜곡시키고 교란시키지 못하도록 홍보를 해서 신호 발송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 그래야 순효과가 나온다. 이게 그 2월 4일 날 이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때 언론들이 그 당일날 한 두 꼭지 보도하긴 했어요. KBS는 뭘 해야 됩니까? 그 다음 심층 취재 보도가 연속돼야 돼. 그걸로 끝이야. 내가 어제 정권 연장 싱크탱크에서 한 말이 그거예요. 부동산 대책을 25번이나 발표하는 정부가 무능한 겁니까? 끝까지 의지를 잃지 않고 하는 거거든. 그렇죠. 예. 어떤 대책을 내도 비웃듯이 경제지 중심으로 포털에가 강남에 아파트 가격이 10억이 올랐네 만에를 계속 저지를 장난질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엔 공급이 문제다라고 해서 2025년까지예요. 2025년까지 3080이라고 이름이 네이밍 돼 있어요. 정확히는 3080은 아닌데 수도권에 30만 호,
전국적으로 80만 호를 2025년까지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싸구려 아니에요. 네. 근데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것도 아니에요. 비어 있는 곳곳마다 다 하겠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자본이 얼마 안 돼 갖고 개발을 못 하는 곳에 개발해서 그런 식으로 주택 공급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인구는 작년에 5천 명 정도 줄었죠. 근데 가구 수는 더 늘어나고 있어요. 네. 1인 가구 때문이기도 하고 둘이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별거하고 있어. 이런 부부가 늘어나면 진짜 필요한 집은 한 집이 아니라 두 집인 것처럼 지금 1인 가구 비중이 25% 이상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뀐 어떤 주거 형태 때문에 정부가 이제 공급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우리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에 명운을 걸어라. 니들 잘못하면 없어질 수도 있어. 사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주택 보급률 자체는 이미 100%를 넘겼어요. 그런데 왜 집을 가진 사람은 절반밖에 안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한 채 이상을 다주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자기 집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시장에서 추가적인 공급을 하더라도 기존의 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추가 매수를 하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없던 사람은 계속 못 사게 되고 가격은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그 효과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누군가가 깨트려야 되는데 저는 그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계속 정부가 정말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진짜 이게 민간 시장과 경쟁하겠다는 개념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들어가야지 그 추가 매수하는 그 다주택자들의 그 매입 그 수요를 막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수요자들한테 그 물건이 돌아갈 수가 있는데 이번에 국토부가 계획한 게 기본적인 그런 개념을 다 깔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요게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세금을 올리는 방법. 뭐 종부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민주당의 모 국회의원이 한 말이 있어요. 양도세를 좀 낮춰주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양도세라는 게 예를 들어 아파트를 내가 갖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팔면서 시세 차익을 남기면 돈을 버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투기꾼들이 그런 방식으로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도세를 올렸더니 기재부 출신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양도세가 너무 높아서 거래가 없다. 그 양도세를 좀 낮춰주면 안 되겠냐. 양도세를 또 낮췄더니 거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장 큰 핵심은 세금으로 잡는 건 맞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25번이나 정책을 발표하는 것 중에는 이제는 왜냐하면 옛날에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자들을 위한 공급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아파트를 많이 지어도 서민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부자들이 돈 버는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급을 먼저 꺼내긴 좀 부담스러웠던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24번째까지 냈을 때 세금을 올린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봤지만 안 들어 처먹으니까, 안 들어 처먹으니까 이제 결국 마지막에는 공급을 꺼낸 건데 여기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디 커뮤니티 같은 데 가면은 그게 베스트 글로 올라오는 사람들 보면은 어제 빈정상해 죽겠어. 얘가 평상시 쓰는 글을 보면 약간 진보 성향이 있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만큼은 그냥 비웃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부동산 가격을 못 잡는 게 사실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공격적인 정책을 사실 쓸 수 있는 이유도 사실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해서 공급을 늘리는 방식도 있을 거고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직접 공급 방식도 있을 거고 그런데 여기서 덩어리 큰 놈이 있잖아요. 이 덩어리 큰 놈이 바로 신도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신도시를 만들려고 하게 되면 중앙정부가 만들 수가 없어요. 혼자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어야 되는데요. 공법상 계약으로.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지자체의 대부분을 민주당에서 지방정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 한마디만 할게요. 네, 해봐요. 이게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특단의 대책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세게 이야기를 했으면 다들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중에 손 놓고 있는 자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계속해서 제대로 가려고 하면
발길질을 했던 언론을 잡아야 되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면은 민주당이나 아니면 방통위 이런데 팀플레이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언론에서 계속해서 찍는데 방통위에서 내버려 두고 있어. 그러면 아무리 변창흠인들 문재인 대통령인들 잡아봤자 뭐 하냐고요. 지금 왜 작년에 부동산 카페에도 사람들 들어가가지고 암행어사처럼 잡아내고 이런 거 했었잖아요. 열심히 하면 언론에 타고 그럼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줘야 되는데 언론이 한패거리야. 근데 왜 이걸 못 잡냐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조인트를 까라는 게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만 허리를 꺾어주면 얘네가 그만큼 못할 텐데 그걸 못하니까 얘를 못 잡으니까 지금 계속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세게 나올 정도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계속 내가 KBS 저격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KBS는 수신료를 받는 공공재란 말이에요.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잖아. 뉴스밸류의 최고는 클릭수가 아니고 실제로 언론 윤리가 있다면 뉴스밸류의 최고 공점은 공공성이라고. 그러면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만들어졌고 대책은 어떻게 나오며 그 디테일을 KBS는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KBS 구성원들이 다수가 고액 연봉자여서 자기 집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이걸 안 해주나 그런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1억씩 받고 있는데 누가 추운데 나가서 취재합니까? 문재인 정부의 공식 태영청장 마차님이 지금 열일하고 계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자, 어쨌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값 이런 부분이 사실 내가 집을 안 갖고 있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는 나는 내 새끼만 생각합니다. 내가 내 집값이 올라가면 그만큼 내 새끼가 집 사기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살 집 하나 있으면 됐지. 그걸로 집값 올라가가지고 부자 되겠다고 하면 그만큼 내 새끼가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값 하나 때문에 교육 망가져. 빈부격차 생겨. 그래서 사회가 망가져. 그 생각 하시지 말고 최소한 난 진짜 법으로 강제했으면 좋겠어. 지금 최근에 그런 얘기 잠깐 나왔다 들어갔지. 1가구 1주택. 법으로 강제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개헌해야 돼, 개헌. 주거복지, 주거권에 대해서 확실히 헌법에 옷을 받고 거기에 그거 해놓으면 위헌소송 같은 거 절대 못 내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내가 여기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지방에 내려갔더니 전세 사는 것보다 뭐 집 싸더라 이런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치더라도 사회 구조를 한 가구는 한 주택만 갖게끔 난 그렇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정치인들이 겁내는 거지. 주택 가격이 오르는 그 과정에서 사실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한 일은 그 집을 샀다는 거 외에는 자기가 한 일은 없잖아요. 자기가 뭐 도로를 깔았습니까? 학교를 만들었습니까? 무슨 발전소를 만들었습니까? 뭘 했어요? 그냥 그곳에 있는 그 집을 돈 주고 샀다는 거 외에는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매년 몇 억씩 계속 오르고 그거에 대해서 또 기분 좋아하는 그 자체가 정상은 아니죠. 예. 자, 어쨌건 갑자기 부동산 집 없는 사람들끼리 성토하고 있구나 지금. 이건 제가 거제도에 땅밖에 없어가지고 집이 아직 없네요. 정권 연장 가느냐 마느냐 중요한 기로입니다. 그 얘기 마지막으로 할게요. 정권 연장 안 되면요. 이게 뭐 3080 뭐 공공주도 방안 이런 거 다 무용지물 됩니다. 우리는 정권 연장을 무조건 시켜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무능한 게 아니라 이 부동산 정책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사악한 거예요. 그래서 또 대책을 만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난 여기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